간석기 당연히 신석기 같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도 나옵니다. 이 화살촉 신석기 유물 같나요? 틀렸습니다. 이것 역시 청동기 시대입니다. 유물 모양만 달달 외워서는 시험장에서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땅에 묶여 살기 시작한 시대, 바로 신석기입니다. 농경과 목축이라는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정착을 선택하죠. 정착을 하니 곡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졌고 옷을 지어 입을 도구가 필요해진 겁니다. 기존의 뗀석기는 용도에 맞게 갈아 쓰는 간석기로 더 정교하게 발전했고요. 게다가 내 땅과 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레 원시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키워드만 챙겨도 한능검 신석기 문제는 충분히 마칩니다. 그럼 이 정도만 알면 끝인가요? 설마 여기서 만족하실 건 아니죠? 시험을 넘어 역사의 진짜 맥락을 짚어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신석기 시대를 삶의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약 1만 년 전 지구에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BP는 before present, 즉 현재로부터 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현재는 1950년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이 표준화된 해죠. 그러니까 1만 년 전 만 BP라고 하면 기원전 8천년 무렵을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길고 길었던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오늘날의 서해와 남해가 형성됩니다. 환경이 바뀌자 인간의 삶도 변합니다. 매머드 대신 사슴과 멧돼지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며 정착 생활이 점차 확대됩니다. 신석기인들은 돌을 깨뜨려 만들던 뗀석기와 달리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제작하여 도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 영국의 박물관 학자였던 존 러벅은 기존 석기 시대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는 초창기, 조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뉩니다. 혹시 시기 구분도 외워야 하나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신석기 시대의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 설명했을 뿐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신석기 시대가 됐다고 어제까지 쓰던 뗀석기를 오늘 갑자기 다 버렸을까요? 아니요. 역사는 서서히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인 제주 고산리에 가보면 신석기 시대인데도 여전히 구석기 스타일의 뗀석기가 수만 점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과도기인 셈이죠. 진짜 우리가 아는 간석기의 시대는 신석기 시대 조기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신석기 시대 전기부터 뗀석기의 비중이 줄어들고 간석기의 비중이 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신석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빗살무늬 톡이죠. 톡이는 인류가 화학적 변화를 이용해 만든 첫 번째 발명품입니다. 말랑말랑한 흙이 뜨거운 불을 만나 단단한 그릇으로 변하는 마법.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첨단 기술이었죠. 그런데 빗살무늬 톡이는 왜 바닥이 뾰족할까요? 예전엔 강가 모래에 꽂아 쓰는 거라고 배웠지만 요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산 중턱 마을에서도 뾰족한 토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 위에 돌을 고여놓고 끓일 때 열을 더 잘 받게 하려는 에너지 효율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열공모드. 한반도 신석기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이전 단계와 빗살무늬 토기 단계, 그리고 후기 말기 변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는 바닥이 평평하고 풀 같은 식물성 섬유가 섞인 이른 민무늬 토기가 확인됩니다. 이 토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토기 문화입니다. 조기에는 토기 겉면에 점토띠를 붙여서 만든 덧무늬 토기가 제작되고 전기에는 우리가 아는 빗살무늬 토기가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 등장합니다. 중기에는 남부와 동부로 확산되고 후기 말기로 갈수록 무늬는 점차 줄어 입술 부분에만 남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 토기가 겹입술 토기와 구멍무늬 토기입니다. 이 토기들은 이런 토기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네, 좋아요. 세계사적으로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정의되지만 한반도에서는 수렵, 어록, 채집이 여전히 중심이었고 조, 피, 수수 같은 잡곡 재배가 점차 나타나는 단계였습니다.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사건이죠. 1934년 영국의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는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 신석기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수렵과 채집이라는 구석기적 본능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공간에 머물며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생활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계활동에는 더 정교해진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갈아 만든 돌괭이와 돌삽이 등장하죠. 뗀석기로는 부족했던 정교한 작업이 이 간석기들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낚시 바늘과 어망추가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낚시 바늘은 결합식 낚시 바늘로 제작되었는데 축 부분은 돌로 제작하고 바늘은 뼈로 제작하여 끈을 이용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돌로 만든 몸체에 뼈로 만든 바늘을 묶어 쓴다? 요즘 쓰는 루어 낚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신석기인들은 이미 재료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작살 또한 뼈로 제작된 경우가 있는데 작살을 통해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 포유류도 사냥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뛰어난 항해자이자 어로 전문가였는데 창녕 비복리에서 발견된 통나무배는 신석기 시대의 해상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보는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게 단순히 옷만 제작해 입으려고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거친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을 그물을 짜기 위한 생존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실을 뽑는 기술은 단순한 의복 제작을 넘어 어로 기술의 정교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원시 수공업의 시작은 곧 식량 확보의 기술이었던 거죠. 신석기 마을 근처의 조개무지, 즉 폐총은 단순한 음식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당시의 생계 구조와 환경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입니다. 왜 그렇게 조개를 많이 먹었을까요? 조개는 사냥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겨울철에도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비상식량이었기 때문입니다. 폐총 속 굴 껍데기와 동물 뼈들은 신석기인들이 어떻게 자연을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냥 도구는 돌이나 뼈로 만든 화살촉이 있으며 조개무지에서 출토된 동물뼈 분석을 통해 그들이 섭취한 동물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사슴, 멧돼지 등의 육상동물을 주로 잡았으며 물개와 같은 바다 포유류와 조류도 사냥하여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식물성 자원의 채집에는 별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도토리 등의 견과류를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도토리의 껍질을 벗기는 갈판과 갈돌은 당시의 필수 생활 도구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신석기인들의 보금자리 움집은 바닥을 깊게 판 반지하 형태였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였죠. 집 한가운데에는 화덕을 두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온기를 나누고 토기에 담긴 음식을 끓여 먹었습니다. 움집에는 4-5명의 가족이 살았으며 일부 유적에서는 20에서 30기 이상의 움집이 확인되어 비교적 큰 마을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계층 분화는 보이지 않는 비교적 평등한 공동체 구조였습니다. 정착 생활이 가져온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 이제는 날씨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태풍이 불면 한 해 농사를 망치니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태양과 물의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우리 부족을 지켜줄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제사장을 통해 하늘과 소통하는 샤머니즘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신앙은 예술로도 남았습니다. 신석기 사람들도 우리처럼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 고래 사냥 장면을 새기며 풍요를 빌었거든요. 와, 바위에 그림까지.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조개 껍데기로 만든 가면이나 흙으로 빚은 인물형 토우, 곰 모양 토우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신석기판 부적이자 정성 가득한 예술품이었던 셈이죠. 지금부터는 한국사 시험의 단골 손님, 신석기 시대를 완벽하게 정복해보려 합니다. 유적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기출문제 5개를 풀고 나면 여러분은 이미 신석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기릿! 레츠기릿. 제58회 심화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산 동삼동 유적이 등장했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와 곡물을 가공하는 갈돌과 갈판입니다. 이 유물들이 보인다면 100%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고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원시적 수공업의 시작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동굴이나 막집 거주는 구석기, 명도전과 반량전, 세형 동검, 철제 농기구는 모두 철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제61회 심화 1번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원도 양양 오산리 유적이 등장했네요. 약 8,000년 전의 집터와 함께 빗살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비롯해 낚시 도구들이 대거 출토된 곳이죠.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농경과 목축을 통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이니. 제64회 심화 1번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신석기 시대죠. 그럼 정답은 5번.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건 신라 지증왕, 청동 방울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제69회 심화 1번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박물관 전시회 컨셉이네요. 동삼동 폐총 조개무지에서 나온 빗살무늬 토기가 키포인트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 반달돌 칼은 청동기, 주먹도끼와 집게 등의 뗀석기는 구석기 유물이니 오답입니다. 제74회 심화 1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신석기의 성지,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발견된 지 벌써 100주년이 되었어요. 암사동 하면 움집과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환호나 목책 같은 방어 시설은 사유재산이 생기고 전쟁이 잦아진 청동기 때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5문제를 통해 신석기 시대를 완벽하게 훑어봤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갈돌과 갈판, 가락바퀴와 뼈바늘, 농경과 목축, 그리고 강가의 움지, 이 키워드들만 흐름 속에 챙겨가셔도 신석기 문제는 무조건 맞히실 거예요. 이제 신석기 시대가 단순히 돌을 갈아 쓰던 옛날이 아니라 거친 환경에 맞서온 정착과 생산, 그리고 예술과 신앙을 꽃피웠던 혁명의 시대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그들의 간절한 삶을 이해한다면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낯선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역사 공부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드디어 청동기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계급이 생겨나고 찬란한 금속의 시대가 열리는 청동기 시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대에도 또 만나요.